사실은 딸인 정유라 씨와의 관계는 지금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 명절 때 부모 자식 간이라면 뭐 면회를 좀 가거나 뭐 어떻게 좀 접촉을 하거나 그런 얘기가 들릴 만도 한데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일단 그렇다면 뭐, 이 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뭐 완전히 끝난지를 갖다 지금 벌써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는 예, 예. 서로가 연락을 취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연락을 취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을 때 그것이 정유라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정유라 씨는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 예. 두 번에 기각된 이후에 예, 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건 검찰에 대한 협조의 의지들을 갖다 충분히 보이기 때문인데 예, 예. 지금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갖다 들여가지고 누가 구속 기간이 예. 만료되고 이런 걸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입을 맞출 가능성 때문이잖아요. 증거 없애고 정말 지금까지 드러난 거 이외에는 더 이상을 갖다가 막을 수 있게 입을 맞출 예, 가능성들인데 그럴 때 정유라가 최순실과 자꾸 만난다라고 예. 했었을 때는 당연히 어떤 의혹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검찰의 운신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여러 가지 그 법률적인 계산들이 좀 있다고도 보고 그리고 감정적인 계산들. 그러니까 지금 최순득 씨 같은 경우가 증언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 둘 모녀 사이가 예. 완벽히 틀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이런 틀어진 상태에서는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상태로든 지금 만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감정적인 이유든 아니면 어떤 뭐 법률적 조언을 받으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만나서는 좋을 게 없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판단으로서는 접촉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1차 영장, 2차 영장 기각 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과거 영상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신 거세요? 네. 어떤 부분 특히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례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하셨다는 거랑 얘기가 다른데 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2일도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제가 그럼 한 차례가 아니네요. 한 두세 차례 됩니다. 제가 검찰 조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검찰이 또 영장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똑같이 할 겁니다. 향후 검찰 수사에는 협조하실 계획이세요? 네, 협조할 겁니다. 그럼 자, 소정욱 변호사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그 검찰이 정유라 씨에 대한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바로 이게 2차 영장이 기각된 게 6월 2일입니다. 한참 됐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그 4개월이 넘었잖아요. 예, 예. 근데 우병우 수석 2번 기각되고 바로 불구속 기소했죠? 예. 이영선 행정관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왜 안 합니까? 바로 이게 한 손에는 3차 영장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이게 정언을 요구하는. 저는 이게 과연 공정한가? 예를 들어 이게 검찰 관계자가 뭐라 했냐면요. 예, 예. 최근에 정 씨가 법정에서도 사실들에게 유의미한 진술을 하는 만큼 증거인멸에 우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이게 검찰의 입맛에 맞는 유리한 이게 정언을 해주니까 증거인멸을 우려하고 이제 불구속하겠다. 저는 이게 미리 정유라 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면 그러면 이게 어머니 재판에 나와서 이게 굳이 검찰에 유리한 정언을 했을까요? 저는 이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따라서 이게 저는 이거는 4개월 동안 이게 한 손에 들고 계속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지금에도 빨리 불구속 기소를 하려면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고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약간 사실관계 저기가 있었던 것이 1차가 이제 6월 2일이었고요. 예. 거기서 기각이 돼서 2차 다시 청구한 게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에 다시 이제 또 기각이 됐기 때문에 예, 예. 한 지금 4개월 가까이 흐르는 근데 좀 이례적으로 좀 길긴 해요. 이례적으로 보면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번 추석 연휴 열흘씩이나 되는데 이 열흘 동안의 기간이 불편하신 분이 또 한 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그리고 이른바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에까지 검찰의 칼날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뭐 지금 경찰도 뭐 하고 있는데 이 수사의 칼날이 갈 것이냐 말까 관심이 보이고 있는데 자 소정섭 부장님 네.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아마 속도를 낼 것 같아요. 이 수사는요. 그럼 가장 관심은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까지 가겠느냐는 거거든요. 지금 봐서는 일단 이 전 대통령이 조사받는 상황까지는 피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 조사까지는.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지금 이제 큰 축에서 봤을 때 두 축이거든요. 예. 하나는 이제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국정원의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이 하나가 예, 있는 예.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중심이 돼서 530 심리전단에서 벌였던 이른바 이 사이버사의 또 댓글 그렇죠. 사건. 이 두 축인데 여기에서 현재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는 원세훈 전 원장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이버사 댓글 같은 경우는 김관진 당시 장관까지도 어느 정도 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청와대 당시 보고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담당 그 심리전단 이른바 오른손 댓글, 왼손 댓글은 다 왔어요. 수사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 책임자까지는 예. 이것이 이제 이미 진술도 나와 있고 여러 예. 가지가 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라든지 예. 문서라든지 이런 것까지 현재로서는 나온 게 없거든요. 예. 이제 그것까지 갈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관건이긴 한데 현재 어쨌건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해가지고 여러 명이서 지금 이제 고소를 한 상태 아닙니까? 예. 김미화 씨도 그렇고 박원순 예, 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등등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검찰에서 한 15명으로 지금 수사팀을 예. 확대하면서 일종의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전 대통령의 관련성 부분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여러 가지의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위기의식을 아마 느낄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지난번에 추석 전에 그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가만히 이제 있지 않겠다라는 걸 시사를 했어요. 강한 반발을 이제 표시를 했는데 예. 아마 이런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조사 자체는 뭐 불가피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예. 사실 뭐 수사에 이제 검찰 쪽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텐데 여론은 확실히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요. 그렇죠. 지금 뭐 경향신문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한국 리서치와 함께 예.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는데 무려 77.9%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물론 이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이제 경향신문이라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상당히 상당히 분위기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제로 예. 이 적폐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예. 말에 대한 오해도 많고 예. 또 뉘앙스들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반응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표현하기 좋아서 적폐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이 적폐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그 어떤 형태든 국가 권력이 예. 국가 기관들을 활용해서 특정 세력을 키워주고 예. 특정 세력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비밀리에 진행을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지금. 드러나는 건데 그 시스템을 고안하고 만든 사람이 누구냐? 지금 화살표는 전부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까 좌우 얘기하셨지만 그 원세훈, 김관진으로 이어지는 두 정점이 있었고 예. 그 두 정점은 당연히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지 않고 혼자서 그렇게 했을 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뭐 특히나 상식적으로 예,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흔들고 예. 그래도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경쟁을 경쟁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유 경쟁을 막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그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이기도 한데요. 예. 실제로 그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기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죠. 예. 내가 과연 어떻게 그 가족을 그 보살피면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런 절망감을 갖다 맞닥뜨게 돼요. 그런 그 상황들을 저같이 그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겪었는데 실제로 유명한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국가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다는 거. 그리고 예. 그것을 고스란히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될 대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시스템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근데 같아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처럼 가면 안 돼요. 그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수사일지라도 소위 말하는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뭐 패널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 안 하고 지시도 안 받았겠느냐. 김관진 당시 장관이 보고도 안 하고 지시도 안 받았겠느냐. 예. 충분히 그렇게 추론이 되죠. 예. 근데 그 증거가 나와야죠. 그 증거 없이 잘못 움직이면 예. 그렇게 해서 섣불리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포토라인에 세우면
그거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많고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뭐 봐주자, 뭐 예. 이거는 수사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수사에서 명확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기 연관돼 있다는 게 나와야 그 이후에 이제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돼야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건 당연히 보고가 됐겠지라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약에 정말 포토라인에 세우는 상태까지 가게 되면 예. 그거야말로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 보수층에서는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팅으로 해서 수사하는 것 같은 모양새는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된다. 다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면 예. 모든 법은 만인의 평등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면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게 맞지 지금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미리 단정하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수사는 어디 수사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자칫 정치로 빠지게 되면 이 걷잡을 수 없는 또 혼란이 온다 이런 우려 같습니다. 백 변호사 의견에 네. 저도 동의하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민주당을 비롯한 이 여권에서 굉장히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분을 그냥 기정사실화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들이. 예. 저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수사에 맡기고 예. 좀 정치권은 이 부분을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든 우리가 뭐 전직 대통령들을 전부 다 예를 들면 막 이 감옥에 보낸다든지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건 국가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러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태도 자체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좀 신중하고 냉철하게 보자는 말씀 같아요. 그동안 사실은 정치에 수사가 들어가서 혼란스럽고 근데 또 수사에 정치가 들어가면 이것도 혼란스러우니까 수사는 수사고 정치는 정치로 뭔가 좀 냉철하게 보자. 오늘 이런 말씀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좌우 얘기하셨지만 그 원세훈, 김관진으로 이어지는 두 정점이 있었고 예. 그 두 정점은 당연히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지 않고 혼자서 그렇게 했을 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뭐 특히나 상식적으로 예,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흔들고 예. 그래도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경쟁을 경쟁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유 경쟁을 막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그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이기도 한데요. 예. 실제로 그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기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죠. 예. 내가 과연 어떻게 그 가족을 보살피면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런 절망감을 갖다 맞닥뜨리게 돼요. 그런 그 상황들을 저같이 그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겪었는데 실제로 유명한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국가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다는 거. 그리고 네. 그것을 고스란히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될 대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시스템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근데 같아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처럼 가면 안 돼요. 그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수사일지라도 소위 말하는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뭐 패널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 안 하고 지시도 안 받았겠느냐. 김관진 당시 장관이 보고도 안 하고 지시도 안 받았겠느냐. 예. 충분히 그렇게 추론이 되죠. 예. 근데 그 증거가 나와야죠. 그 증거 없이 잘못 움직이면 예. 그렇게 해서 섣불리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면 그거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많고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뭐 봐주자, 뭐 예. 이거는 수사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수사에서 명확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기 연관돼 있다는 게 나와야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딸인 정유라 씨와의 관계는 지금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 명절 때 부모 자식 간이라면 뭐 면회 좀 가거나 뭐 어떻게 좀 접촉을 하거나 그런 얘기가 들릴 만도 한데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일단 그렇다면 뭐 이 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완전히 끝난지를 갖다 지금 벌써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는 예. 서로가 연락을 취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연락을 취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을 때 그것이 정유라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정유라 씨는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 예. 두 번에 기각된 이후에 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건 검찰에 대한 협조의 의지들을 갖다 충분히 보이기 때문인데 예. 지금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갖다 들여가지고 누가 구속 기간이 예. 만료되고 이런 걸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입을 맞출 가능성 때문이잖아요. 증거 없애고
정말 지금까지 드러난 거 이외에는 더 이상을 갖다가 막을 수 있게 입을 맞출 예,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럴 때 정유라가 최순실과 자꾸 만난다라고 예. 했었을 때는 당연히 어떤 의혹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검찰의 운신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여러 가지 그 법률적인 계산들이 좀 있다고도 보고 그리고 감정적인 계산들. 그러니까 지금 최순득 씨 같은 경우가 증언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 둘 모녀 사이가 예. 완벽히 틀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이런 틀어진 상태에서는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상태로든 지금 만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감정적인 이유든 아니면 어떤 뭐 법률적 조언을 받으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만나서는 좋을 게 없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판단으로서는 접촉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1차 영장, 2차 영장 기각 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과거 영상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신 거? 하려면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고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약간 사실관계 저기가 있었던 것이 1차가 이제 6월 2일이었고요. 예. 거기서 기각이 돼서 2차 다시 청구한 게 6월 18일입니다. 아. 6월 18일에 다시 이제 또 기각이 됐기 때문에 예, 예. 한 지금 4개월 가까이 흐르는 근데 좀 이례적으로 좀 길긴 해요. 이례적으로 보면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번 추석 연휴 열흘씩이나 되는데 이 열흘 동안의 기간이 불편하신 분이 또 한 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그리고 이른바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에까지 검찰의 칼날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뭐 지금 경찰도 뭐 하고 있는데 이 수사의 칼날이 갈 것이냐 말까 관심이 보이고 있는데 자 소정섭 부장님 네.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아마 속도를 낼 것 같아요. 이 수사는요. 그럼 가장 관심은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까지 가겠느냐는 거거든요. 지금 봐서는 일단 이 전 대통령이 조사받는 상황까지는 피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 조사까지는.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지금 이제 큰 축에서 봤을 때 두 축이거든요. 예. 하나는 이제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국정원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이 하나가 예, 있는 예.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중심이 돼서 530 심리전단에서 벌였던 이른바 이 사이버사의 또 댓글 그렇죠. 사건. 이 두 축인데 여기에서 현재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는 원세훈 전 원장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이버사 댓글 같은 경우는 김관진 당시 장관까지도 어느 정도 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청와대 당시 보고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담당 그 이른바 심리전단 오른손 댓글, 왼손 댓글은 다 왔어요. 수사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 책임자까지는 예. 이것이 이제 이미 진술도 나와 있고 여러 예. 가지가 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라든지 예. 문서라든지 이런 것까지 현재로서는 나온 게 없거든요. 예. 이제 그것까지 갈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관건이긴 한데 현재 어쨌건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해가지고 여러 명이서 지금 이제 고소를 한 상태 아닙니까? 예. 김미화 씨도 그렇고 박원순 예, 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등등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검찰에서 한 15명으로 지금 수사팀을 예. 확대하면서 일종의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전 대통령의 관련성 부분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여러 가지의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위기의식을 아마 느낄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지난번에 추석 전에 그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가만히 이제 있지 않겠다라는 걸 예. 시사를 했어요. 강한 이제 반발을 이제 표시를 했는데 예. 아마 이런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조사 자체는 뭐 불가피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예. 사실 뭐 수사에 이제 검찰 쪽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텐데 여론은 확실히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요. 그렇죠. 지금 뭐 경향신문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한국 리서치와 함께 예.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는데 무려 77.9%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물론 이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이제 경향신문이라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상당히 상당히 분위기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제로 예. 이 적폐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예, 예. 말에 대한 오해도 많고 예. 또 뉘앙스들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반응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표현하기 좋아서 적폐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이 적폐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그 어떤 형태든 국가 권력이 예. 국가 기관들을 활용해서 특정 세력을 키워주고 예. 특정 세력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비밀리에 진행을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지금. 드러난 건데 그 시스템을 고안하고 만든 사람이 누구냐? 지금 화살표는 전부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까 네, 어떤 부분이 특히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례 했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하셨다는 거랑 얘기가 다른데 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2일도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제가 그럼 한 차례가 아니네요. 한 두세 차례 됩니다. 제가 검찰 조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검찰이 또 영장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똑같이 할 겁니다. 향후 검찰 수사에는 협조하실 계획이세요? 네, 협조할 겁니다. 그럼 자, 소정욱 변호사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그 검찰이 정유라씨라는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바로 이게 2차 영장이 기각된 게 6월 2일입니다. 한참 됐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그 4개월이 넘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병우 수석 2번 기각되고 바로 불구속 기소했죠. 예. 이영선 행정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바로 이게 한 손에는 3차 영장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이게 정은을 요구하는. 저는 이게 과연 공정한가? 예를 들어 이게 검찰 관계자가 뭐라 했냐면요. 예, 예. 최근에 정 씨가 법정에서도 사실들에게 유의미한 진술을 하는 만큼 증거인멸에 우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이게 검찰의 입맛에 맞는 유리한 이게 정언을 해주니까 증거인멸을 우려하고 이제 불구속하겠다. 저는 이게 미리 정유라 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면 그러면 이게 어머니 재판에 나와서 이게 굳이 검찰에 유리한 정언을 했을까요? 저는 이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뭘 할 수도 있지만 따라서 이게 저는 이거는 4개월 동안 이게 한 손에 들고 계속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지금에도 빨리 불구속 기소를